안녕하세요. 자, 우리 전주 토요일 날 배운 게 뭐예요? 요거 좀 숙제 좀 나왔죠? 요거. 자, 등기부의 구조 요거 좀 숙제를 해야 돼요. 뭐, 안 한다 그러지 말고, 등기부의 구조와 관련돼서. 자, 등기부는 크게 몇 종류로 나눠지죠. 두 종류 국가죠.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특수한 등기부가 하나가 있죠. 뭐가 있어요? 집합, 건물 등기부. 자, 일반 등기부는 뭐가 있어요? 표제부, 갑구, 월구.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 또 하나 나오는 게 뭐예요? 등기 종류거죠. 등기 종류를 반드시 외워줘야 돼요. 이 등기 종류를 외우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문제를 접근을 못해요. 등기 종류는 뭐 일단 교수님들은 다른 데는 한 4개로 구분하는데 저는 6개로 구분한다고. 6개. 좀 이따 또 다시 복습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관련돼서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자, 186조, 187조의 관계. 요거 조심해야 돼. 186조는 뭐예요?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 요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기준은 뭐예요? 어사 표시죠. 어사 표시. 자, 어사 표시가 있으면 몇 조로 가죠? 186조. 없으면 7조로 간다라는 거. 그거 딱 기억해서. 요거는 이제 등기법을 진도로 나갈 때는 항상 요 3개를 우리가 생각해 두시고,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또 외울 게 하나가 있어요. 자, 물건의 멸실과 관련돼서, 물건의 소멸과 공통소멸 사유와 관련돼서 뭘 우리가 숙지하라고 그랬죠? 요걸 해줘야 돼요. 멸이 뭐예요? 멸실, 포기, 소멸시효, 공용징수, 혼동, 몰수. 요거는 여기에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의 어떤 공통소멸 사유는 6단계를 꼭 암기를 좀 해달라는 거 부탁했고요. 여기에 성격이 다른 거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성격이 다른 거. 요거. 포기. 포기는 무슨 행위예요? 법률 행위. 나머지는 법률 규정. 이렇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왔던 게 이제 요 부분이고, 프린트로 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했었고요. 자, 오늘은 기본서 몇 페이지를 펼치시냐면, 자, 84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죠. 자, 84페이지 보니까 요게 나와 있을 거예요. 뭐가 나와 있죠? 자, 등기제도의 특징.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등기법 출발할 때, 자, 어떻게 해서 출발하라고 그랬어요? 요거 봐봐요. 요렇게 그리면 뭐예요? 표제부. 요거는 하고, 요거는 얼구가 돼요. 자,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 갑부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 여기는 무슨 번호예요? 표시번호, 순위번호. 이왕이면 요 목차까지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오지를 않으니까 자꾸 우리가 나름대로 이걸 우리가 목차하고 등기부의 구조를 암기를 해놔야 돼. 그럼 봐봐요. 어떤 사람은 따로 외워요. 봐봐요. 자, 그러면 자기가 노력을 안 하면 뭐가 고생해요? 손발이 고생합니다. 손발이 고생해요. 그러니까 이 한 번 외울 거 구조를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하고, 나름대로. 봐봐요. 어떤 사람은 이제 써먹을 줄을 안다고. 자, 바꾸죠. 갖고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같은 거. 갖고. 무슨 번호? 순위 번호에 대해서 순위가 결정돼. 자, 갖고하고 얼구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럼 순위 번호의 접수번호. 그러니까 같은 거 순위번호, 다른 거 접수번호. 이렇게 이제 기억을 우리가, 이제 진도를 우리가 나가야 되고. 자, 그렇다면 봐봐요. 하나를 가르쳐서는 나머지 분들은 써먹는다고. 34회 때 2.5점짜리를 봐봐요. 따라온다. 그러면 여기 이제 앉아있는 사람들은 100% 합격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어떤 사람은 봐봐요. 소유권이라고 읽어. 소유권, 요거는 뭐라고 읽어요? 저당권이라고 읽죠. 요거 읽어봐요. 바꾸죠. 요거는
얼그죠. 얼그죠. 아까 올리고 같은 거에 다른 거에 다른 거. 순위 번호에 접수 번호 34일 때 출제가 된 겁니다. 자,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정리를 우리가 해 두시고.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요게 이제 뭐예요? 요게 등기부죠. 각각을 뭐라고 그래? 각각을. 등기 기록이라고 그랬죠. 등기 기록. 등기 기록이란 각각의 뭘 자료했죠? 등기, 정보, 자료. 등기, 정보, 자료. 자, 보면 등기부는 표제부 각 얼굴 몇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죠. 몇 부분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등기 기록이라는 것은 1부동산 몇 등기? 1등기 기록주의라는 게. 그러면 여기에서 부동산하고 편성이 만나서 부동산은 물건이 사람이 물건이죠. 그러니까 합쳐봐요. 물적 편성주의. 그래서 여기에다 줄을 다 까놓으라고. 물적 편성주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배웠어. 이제 써먹느냐 못 써먹느냐 요게 차이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슨 편성주의다? 물적 편성주의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보면 한 편의 토지, 한 동의 건물에 대해서 1등기를 사용한다. 그러나, 요거 이제 여기서 이제 시험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 여기에다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자, 그러면 집합 건물은 그러면 표제부가 몇 부분이에요? 표제부가 두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이제 한동 전체 표제부죠.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간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간 표시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기록되면 여기는 따로 기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이 한동 표제부를 합쳐서 전체를 한 몸으로 본다, 이렇게 증명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소재 지번이 기록되면 여기는 소재 지번을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시험에 워낙 자주 출제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한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대해서 한동 건물에 속하는 여기에서 키워드는 어딜까요? 여기에다 행간판을 딱 전하고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합쳐서 전부를 한 몸으로 봅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이가 어떤 분은 봐봐요. 이걸 천명한 것은 써먹는 사람은 써먹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시험 문제는. 자, 한동 전체 건물, 한동 건물 표시란에 소재 지번이 기록되죠. 그러면 여기는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시험 문제. 그래서 자주 출제되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딱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이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물적 편성주의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등기 절차의 개시. 자, 개시 동그라미 쳐놔봐요. 개시. 자, 그러면 이제 숙제해 왔는지 봅시다. 개시에 따른 분류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거기에다 써봐요. 우리 게시에 따른 분류로서 당사자 게시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신청까지. 신청. 이걸 외워야 돼요. 이걸 안 외우고.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오늘 진도 안 나가도 돼요. 오늘 뭐 출석한 사람들 문 걸어 잠그고 지난주에 프린터 뭐에 암기한 사람들 뭐에 한해서 집에 보내주면 돼.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뭐 수강생을 가스라이팅을 시켜서 돈 번 사람이 누구예요? 요즘 잘 나가는 사람 있잖아. 어제 2월 3일날 귀국하고 전환길씨. 그 사람은 수업에 뭐에 1시간에 50분은 1시간을 수업했다. 30분은 가스라이팅을 시켜요. 그러면 젊은 애들한테 무슨 가스라이팅을 시키나요? 야, 네가 여기에서 공부할 능력은 부모가 돈을 대니까 그래 공부 안 해야 되겠어 이렇게 막 이야기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30분이 뭐지? 욕이고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중개사는 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앉아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자녀들이 희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남편이 또 뭐 희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공부를 안 해서 되겠냐 이거죠. 나름대로. 그래서 사실 오늘 수업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수업할 필요도 없이 오늘 지난주에 배웠던 프린터 6장 암기할 때까지 집에 안 보내면 돼. 사실. 합격하는 비법은 그겁니다. 합격하는 비법은. 그럼 봐봐요. 당사자의 게시하면 뭐예요? 신청. 자, 쓸 필요도 없어, 오늘은. 다
쓰나서. 자, 관공서는 뭐예요? 읽어봐요. 적탁 등기. 자, 등기관은 뭐예요? 직권. 그렇죠. 직권 등기가 되죠. 직권. 자, 공범은, 법원은 뭐예요? 명령 등기가 되죠. 뭐가 붙어야 돼? 의 신청이 붙어야 돼.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합치면 뭐, 이걸 합치면 원칙이에요. 원칙. 요거는 예외. 그러면 문해력을 확보해서 외적 종료는 법률 규정이라는 거야. 법률 규정이 없으면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에 어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그러면 계시에 따른 분류로서 신청주의 나오네. 자, 그러면 봐봐요. 두 사람이 가면 무슨 신청일까요? 공동 동그라미. 공동 신청.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면 뭐예요? 출석 신청주의네. 자, 그러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러 왔어요. 그러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럼 뭐 서면 신청주의라는 거야. 서면 신청주의. 그러면 이제 1번과 관련돼서 제가 읽어볼게요.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는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 촉탁에 따라서 한다. 다만 여기가 포인트네.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거라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신청주의를 선언한 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권리자 의무자 공동으로 신청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 요거 대리인 줄 쳐놔봐요. 대리인은 뭐예요? 우리 민법에서 제3자잖아. 그럼 제3자에 의한 신청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돼. 대리인이 출석하여 신청해야 되며, 그러면 소정의 정보, 등기 신청 정보, 그러면 등기 신청서가 되겠죠. 등기원을 정하는 정보에 의해서 신청해야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동 신청주의, 그러면 출석 신청주의, 서면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당사자 신청은 두 종류가 있죠. 뭐가 있어요? 공동, 단독 이렇게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장에 들어가면 어디 여백에다 이거는 써봐요. 여백에 들어가면 안 보여.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계시에 따른 분류로서 이제 하나 우리가 잡았으니까 밑에다 하나 딱 써봐요. 당사자 신청의 종류라는 게 나와요. 어디에 이제 여백에다가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두 종류가 있죠. 자, 원칙 둘이 가는 거. 공동 신청. 혼자 가면 뭐예요? 단독 신청이네. 그럼 시험은 어디에서 나와요? 에서 나오죠. 문제 가르쳐 줬잖아. 단독 신청이 늘 출제되고 있고 단독 신청에 대해서. 그러면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다. 원칙, 공동. 혼자 가면 뭐예요? 단독 신청이야. 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커버를 해놓을 거는 그 밑에다 이렇게 또 하나 써놔요.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자, 원칙은 등기 강제예요. 원칙은 이미 신청이야. 신청하고 안 하고는 본인 책임이거든. A적으로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뭐예요? 벌써 이미 배웠어. 자, 그러면 두 번만 우리 시험 범위에서 자주 출제되는 것은 표제부, 그 다음에 가분이에요.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 가분은 60일. 또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기법은 막 산만해. 모든 책이 산만해요. 이렇게 해서 등기 강제 그러면 이미 신청. 그러면 그동안 표제부 배웠으니까 제목 변경은 60일에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몇 개월? 1개월이에요. 저희 거는 갖고예요, 얼굴에. 갖고죠. 두 자로 번째만. 걸리죠. 걸리니까 어때? 탈세 탈법이 난무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갖고는 며칠? 60일.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봐봐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따라온 사람들은 지난주 프린트 몇 장도 안 돼. 딱 3장일 거야, 3장. 그걸 그러면 잠꼬대 한다고, 잠꼬대. 그러면 딱딱딱딱 머릿속에 떠오르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면 하도 이제 보니까 어때요? 보니까 어때? 달아. 그래, 다르니까 어때? 코팅을 해가지고 다녀. 그러면 작년에 우리 상춘이 형님이 있었거든. 요 프린트가 요 3장이 달아가지고. 그럼 또 한 장 달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이 필요한 거야. 근데 남들은 잘하는 것 같죠? 아니야. 머리가 좋아서 잘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한두 분 계시죠? 나는 머리가 나빠서. 머리가 나쁜 것은 없어요. 자기가 노력을 안 한 거지. 안 한 거지.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당사자 신청 원칙, 무슨 신청? 공동, 회의는 단독 신청이야. 그러면 이거 한 세트야. 세트. 그러면 개시에 따라 물려 또 한 세트가 나오죠. 당사자 신청, 관공서, 접탁, 등기가, 직관, 법원의 명령, 무슨 신청? 이의 신청으로.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면 또 하나 세트가 있어요. 세트가.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서 한 세트를 암기를 해놓으라고, 일단은. 그럼 여기 와서 가로 2번 찾아봐요. 다만 찾아봐요. 찾았어요? 자, 다만 앞에다가 요 여백에다 써봐요. 자, 등기 신청 방법이 있어. 등기 신청 방법은. 자, 등기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등기소에 직접, 제가 전산을 못해요. 어디 가면 돼? 등기소. 직접 방문하면 돼. 등기소 그러지 말고 방문 신청 거죠. 이게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방문 신청입니다. 방문 신청. 그러면 제가 뭐예요? 전사를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자 신청이죠. 그러면 등기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전자 신청 집에서 해요? 등기소에? 집에서 하죠. 그러면 전자 신청 뭐에 등기소에 출석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등기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적고. 자, 그러면 직접 방문한다 방문 신청. 집에서 신청하면 전자 신청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원칙이었고 이게 예였어. 그런데 지금은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 이원화. 지금 제가 칠판에 적어준 거는 해오라는 소리야. 나머지는 이하라는 소리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원칙이 방문이고 A가 전자신청이다. 어때? X. 만원이 매도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다만 나오네요. 인터넷션 전자신청 현관편 쳐놓고 전산정보 처리해서 신청함으로 직접 등기소에 출석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므로 신청 출석주의 신청주의가 뭐가 된다? 배제가 되는. 배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이걸 우리가 연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 세트가 이제 구성이 돼야 되고요. 한 세트. 그러면 등기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전자 신청. 그래서 2장 가면 등기 절차 총론이거든. 그러니까 2장에 가면 뭐밖에 안 들려? 신청. 이것밖에 안 들려. 그러면 1장에서는 뭐밖에 안 들려? 등기밖에 안 들려. 그러니까 이걸 한 밥상을 딱 차려놔야 돼. 차려놔야 되고. 또 하나 여기에서 제3자의 관계에서 또 하나 우리가 적어놔야 돼. 제3자의 관계에서 어디 하나 여백에 들어서요. 제3자의 관계가 보면 원칙은 원칙은 당사자 신청주의야. A는 제3자인 신청도 가능해요. 언신청. 제3자의 언신청. 우리 제3자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자, 대리인이 떠올라. 대리인 신청이 떠올라. 대리인 신청 거죠. 근데 대표적으로 벌써 저 지난주에 언급을 하나 해놨었어요. 자, 봐봐요. 자, A와 B 관계에서, B 관계에서 A가 매도인 매수인이야. A가 이전 등기 못하고 B가 잔금을 못 치러서 A가 가로사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누가 있죠? A-가 있네. 그러면 A-가 뭐예요? 상속인자. 그러면 당사자는 A하고 B죠. 근데 이 상속인은 뭐예요? 제3자의 한 신청이네. 그래서 상속인 등기는 제3자의 신청에서 하이라이트거든. 그럼 이 신청은 누가 있어요? A가 있어요? A가 있어요? A-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부상은 A죠. 신청은 누가 있어요? A-, 일체, 불일체. 불일체 하는데 원래는 각하해야 돼. 그러면 보면 등기부상 의무자와 등기 신청서상 의무자가 불일치할 때는 각하하나 각하하자는 A 조건이 있어. 이게 무슨 등기? 상속인 등기야. 근데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에 뭐라고 그랬느냐? 자, 법원에 갔더니 상속등기와 상속인 등기. 알겠냐? 그러면 여기 일반인들은 알겠어? 그래서 요 상속인 등기를 뭘로 분치라고 그래서 포괄 승계인 등기라고 잡아.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이후는 법이 개정되면, 법이 뭐예요? 입법화되면 뭐예요? 꼭 한글학자가 되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 세트가 돼야 돼. 원칙, 무슨 신청? 당사자 신청. A는 제3자의 신청. 그러니까 이걸 애워놔야 책을 읽으면 다 체계가 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우리 읽어 나가보죠. 심사권이요. 심사권. 자, 요거는 좀 비교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봐봐요. 자, 우리 등기는 어때요? 부실 등기가 나와. 왜 부실 등기가 나올까요? 서류만 구비되면 뭐에 그냥 등기를 해줘버려. 그러면 옛날에 요거 때문에 뭐에 되게 야단을 맞았죠. 자, 등기하는 그러면 경찰관이에요? 아니죠. 경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옛날에 이제 뭐 인터넷 찍고 있는데 경찰관은 그 자로 언제 뭐냐? 짭새. 그랬다가 제가 해봐요. 댓글은 악플이 몇만 개가 들어왔어. 우리 남편이 짭새거든요. 그건 짭새거든요. 듣는 짭새는 기분이 나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또 이야기를 해버렸네. 그냥 경찰관 그럴걸. 자, 그럼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형식적 심사주의야. 형식. 서류만 구비되면 좋잖아요. 형식적 심사주의. 자, 지정은 무슨 심사주의일까요? 실질적 심사주의야. 그러면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것은 어때? 신속해야 안 신속해요? 신속하죠. 뭐가 떨어져? 정확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써요. 부실 등기가 나온 거예요. 자, 부실 등기를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죠. 그래서 도입한 게 뭘까요? 바로 금인계약서야. 금인계약서. 자, 그러면 부실 등기가 나와야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막기 위해서 뭐예요? 자금 출적 내역서를 제출하는 거야. 그러면 부실 등기가 나오니까 등기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믿을 수 없다. 등기 공신력 불인정이 되는 거야. 절대 불인정됩니다. 언젠가는 절대적이야. 공신력은 불인정됩니다. 그래서 형식적 심사주의. 그러면 부실 등기, 공신력, 불인정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둬야 되고요. 그럼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등기관의 심사 범위에 관해서는 신청정보, 첨부정보, 요게 서류네요. 등기부에서 등기관이 등기 신청의 절차상 요건을 급여하되는지 조사하는 형식적 심사주의. 바로 요 형식적 심사주의거든. 근데 봐봐요. 우리 판결은 몇 년이에요? 판결은. 자, 시효가 10년이야. 그럼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판결이 10년으로 시효가 소멸했는지 소멸 안 했지 않았는지 심사할 권한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10년이 지났더라도 등기관은 신청은 무조건 수리하여야 한다. 무슨 심사주의? 형식적 심사주의. 그러니까 등기관은 속된 말로 짭새가 아닙니다. 짭새가 아니에요. 근데 노동청에는 뭐예요? 근로복지 가면 뭐예요? 그 사람은 사복 입고 있어. 그 사람은 경찰관이야. 사복경찰관이에요. 사복경찰관. 그래서 거기 노동청에 가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경찰관이야. 그래서 사복경찰관이 앉아있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말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등기는 무슨 심사주의? 형식심사.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연결을 해둘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고. 자,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효력이 있네요. 효력. 우리는 대표적으로 써요. 186조. 자, 이렇게 낙서를 좀 해놓으라. 186조. 자, 교과서를 읽을 때 186조는 무슨 행위예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야. 법률행위가 뭘 건변다고 뭐예요? 등기. 등기라는 것은 써요. 형식주의다.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성립 요건주의다. 요건주의다.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 발생 요건주의라는 거야. 똑같은 186조에 대해서 효력 발생 요건주의다. 효력 발생 요건주의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그러면 봐봐요.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나와요. 등기는 186조 등기는 자 효력 발생 요건주의가 아니라 전성 요건주의다. OX, X. 우리 186조는 효력 발생 요건주의. 그래서 여기에다 행강편을 딱 줘놓고 그럼 여기 법률행위 그러면 여기에다 186조를 확인해 놓고 그러면 186조는 효력 발생 요건주의지 대항 요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항 요건주의 등기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 그러면 이 부분에 봐봐요. 여기 가서 여기 이제 봅시다.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거든. 그건 이 부분이죠. 자, 우리 임차권, 채권이 물건이 채권,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이 생겨. 그래서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5개, 우리 시험범위 안에서는 5개가 있어. 근데 거기 5개를 딱 써놨거든. 대표적으로 무슨 건이 있어요? 임차권.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판매권. 우리 민법등기법에서 매년 출제되고 있고, 100%. 자, 그래서 판매권과 관련돼서. 자, 판매권은 그러면 임차권, 판매권은 채권이거든.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이 생겨. 그게 무슨요? 대항력이 생겨. 그러면 요 지금 임차권은 채권이 물건이 채권. 그럼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리는 건 지금 때와 장소를 가려야 돼. 등기가 내리네. 그러면 등기가 내리니까 채권이 등기가 되면 뭐예요? 물건하가 되는 거야. 물건이 되는 게 아니라 물건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채권은 절대권, 상대권, 이거는 절대권이죠. 그래서 계기는 힘이 생겨. 그러니까 그러면 채권은 이때 그러면 교가 돼. 등기를 함으로써 그러면 물건화 되는 거지 물건이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뭐 읽어봐요. 상대권, 이거는 절대권. 그러면 채권이 물건화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요? 대항력. 그럼 채권이 물건화됐으니까 뭐예요? 작용. 그래서 우리 등기법의 민법에서는 무슨 변경이다? 작용의 변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민법하고 등기법은 결례가 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걸 우리가 잡아두시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판매권은 그러면 판매권 나오면 항상 요걸 생각해. 봐봐요. 여기다서 답이 어라테 팔았다가 소유권 이전된 게네 되돌려 사는 것. 이게 바로 판매권이거든. 여기 판매권이야. 그러니까 항상 민법이든 또 신탁 등기하고 판매권하고 헷갈리니까 어쩔 수 없이 요걸 그렇게 바꿔요. 그림을 봐봐요. 이 사람은 매도인 매수인. 너는 매수인.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러면 되돌려 사는 거야. 이게 판매권. 그러면 하살이 몇 개예요? 2개. 동시 신청이라는 거야. 한참 싸줬다가 판매 투격을 뒤에 싸주면 이건 각하 사유가 돼. 그러면 봐봐요. 하살이 몇 개? 2개. 하살 방향이 같아달라요. 다르죠. 그럼 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줘야 돼. 따로. 그럼 신청서는 몇 개? 2개. 그렇죠. 신청서는 2개예요. 그럼 신청서를 따로 신청하니까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이 돼. 나중에 그렇게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판매 투격 그러면 요걸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그림을 맨날 생각하라고. 그러면 저 봅시다. 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판매 투격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이 생겨. 그게 무슨요? 대항력이야. 그러면 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러면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 소유권, 주등기네. 판매 투격은 후기 등기가 되네. 그러면 판매 투격 등기지.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어때? X 첨부할 필요가 없다 하라. 그러니까 판매 투격을 보면 항상 그림, 요걸 상기를 시켜놔야 돼. 지난주에 잠깐 부연 설명을 달려드리는 거예요. 무슨 등기? 신탁 등기. 그러면 갑이 있어. 요거는 갑이 어라테 넘겨줬어. 근데 여기 이제 요렇게 줬어. 그러면 요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고 요거는 신탁 등기야. 그림이 다르네. 그림이 몇 개예요? 하살 방향이 같아잖아요. 맞죠? 그럼 동일한 신청서래. 그러면 요거는 그림이 주되죠. 그럼 따로 하면 안 돼. 동시 신청이야. 그러면 요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배등하게 나가죠. 그럼 신탁 등기는 부기 등기 한다. 어때? X. 무슨 등기? 주 등기로요. 주 등기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와 관련돼서 채권 담보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관련돼서는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어. 임의적 기록사항은 등기부에 기록할 수도 있고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거는 등기부에 기록하면 계기는 힘이 생겨. 무슨요? 대항력. 문제 다 가르쳐줬잖아. 오래 봐봐요. 판매권 한 문제, 신탁 등기 한 문제, 임의적 기록사항 이거 한 문제. 벌써 3문제 가르쳐준 거야. 3문제. 그러면 3문제를 자기가 그러면 나중에 이제 찾아서 파트별로 찾아서 집중적으로 공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줘도. 그래서 지금 우리 기존 수강생들은 어때? 강의를 별표하러 와, 별표하러. 그러니까 올해는 출제 경향을 분석해야 되니까 올해는 어떤 것이 나올 건가. 작년하고 중년하고 또 출제 경향이 약간 달라지거든. 그래서 자 그러면 임의적 기록상 그러면 대학 요건주의 관련돼서 몇 개? 5개 배우라고 집에 가서 5개밖에 없어요. 시험범위 하나에서는 뭐가 있어요? 임차권, 판매권, 신탁 등기, 채권, 담보권, 또는 임의적 기록상.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페이지를 우리가 편집, 그러면 여기 오다가 다시 돌아갔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85페이지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부동산 등기는 법률에 의한 부동산 물건 변경 효력 발생 요건주의지, 대항 요건주의가 아니야. 186조가 주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 문제도 맨날 민법에서, 물건법에서 찾아되죠. 우리 등기는 전성 요건주의지, 효력 발생 요건주의가 아니다. 어때? X. 무슨 요? 효력 발생. 등기는 제3자의 대항 요건인 경우도 있고 법률 규정에서 등기 없이 취득한 물건 처분 요건인 경우도 있다. 지난주에 다 배운 거야.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우리의 등기 역할은 대표적으로 186조와 요거는 몇 조죠? 187조. 요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항 요건주의 등기 몇 개? 5개. 뭐가 있어? 임차권, 판매권, 임의적 기록상, 신탁 등기, 그 다음에 채권 담보권. 채권 담보. 제가요, 여기 사람이 많을 때는 뭐예요? 막 뭐라고 그러는데 지금 사람이 없어서 살아남는 줄 아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라고 그러면 도망갈까봐. 맞아, 도망갈까봐. 제가 대기업에서 강의를 못해서 대기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도 거기는 저한테 부탁을 해요. 사장님들이. 가스라이팅 좀 시키지 말라고. 수강생이 요구도 잔소리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 잔소리. 근데 잔소리는 들어야 돼. 인간은 나태함이거든. 자, 그렇다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등기 공신, 요거는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는 여기에는 이제 줄을 하나 딱 넣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달아놔요. 자, 부동산은 뭘로? 자, 부동산 공신력과 관련돼서. 자, 근데 공신력. 어떤 사람은 이것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공신력하고 공시력은 달라요. 근데 공시력과 관련돼서는 부동산은 뭘로 써? 등기. 동산은 인도. 그렇죠. 인도. 근데 공신력과 관련돼서는 부동산은 어떻게 등기죠? 등기. 부실 등기가 나와야 안 나와? 나오죠. 그래서 불인정이에요. 동산에 대해서는 인정. 그렇죠. 인정. 동산에 대해서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나중에 무슨 취득? 선의 취득으로 연결이 돼. 선의 취득으로 연결.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공신하고 공시력은 달라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공시력은 부동산은 등기로 보여지고 동산은 뭘로서? 인도로서. 공시력은 부동산은 공신력이 불인정돼. 동산에 대해서는 인정. 무슨 취득이다? 선의 취득으로. 이게 이제 민법의 선의 취득. 근데 요거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 요거는 부동산. 그럼 공인중개사 앞에 뭐가 붙어? 부동산이 붙죠. 그래서 과거에는 자주 출제됐는데 지금은 거진 출제가 안 돼. 그래도 그 의미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85페이지 등기 공신력과 관련돼서 그러면 하도 안 읽으니까 이 방법을 택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거기 이제 봐봐요. 거기 책을 다 현행법상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는 것은 명문 규정은 없으나 판례는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잡아야 되고, 자, 공신력을 부정하면 진정한 권리자는 보호될 수 있으나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게 되어 거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 물론 공신력을 부정한다 해서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가 보호받을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현행문법은 법률 행위하면서 특별히 제3자가 보호할 경우를 고려하여 제3자의 여기에다 줄쳐놔. 여기에다가 107조 뭐예요? 우리 연결식 107조 비진이 어사표시 그럼 비유 RR 무사 108조 멍정 혼 무선이죠. 109조는
차고, 내중차, 중무선, 110조는 4강, 7선, RRG. 그렇죠? RG. 공통점은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다. 그런데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은 국가가 특별히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거지 공신력과는 절대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공부 잘한 사람들이 틀려. 그래서 우리 15회 때 요거 출제했네. 비즈니스 의사표시는 공신력에 대한 보호다. OX, X. 특별히 국가가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신력은 절대적으로 불인정돼. 오늘. 그래서 여기 요걸 읽으면서 착오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두고 있으면 민법 규정에서 보호일 뿐이지 등기의 공신력과는 있기 때문에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15회 때 등기법에서 107조 비즈니스 의사표시는 공신력에 대한 보호다. OX, X야. 그래서 조심해놔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필기가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등기의 공신력하고 공시력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그래서 그런 거 봐봐요. 부동산과 동산은 공시력은 인정된다. 맞죠? 공시의 방법은 차이가 있어 없어? 있어. 부동산은 등기, 동산,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정리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자, 6번과 관련돼서는 토지 등기 건물과 의원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잡아둘 거는 뭘 알아야 돼? 공통점. 등기죠. 좋아요, 등기야. 등기. 그럼 그 옆에다 써요. 자,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짜장. 비가 오면 생각나는 뭐예요? 그때 그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당권은 소유권 및 물건이라고 잡아야 돼요. 대상은. 소유권 및 물건이고, 이거는 반드시 해와야 돼. 소유권 및 물건이어야 돼. 소유권 및 물건 중에서 뭐예요? 등기, 등록을 원칙으로 하는 거야. 원칙으로 하는 거야.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건물을 별도로 보고 있죠. 그러면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토지 등기부로 가겠죠. 요거는 우리 갑이 건물을 줘서 어디로 가죠? 건물 등기부로 가겠네. 그러면 각각의 등기부가 따로 놀아 안 놀아? 놀죠. 그러면 등기 등록을 언제로 하죠? 저당권은. 그러면 여기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 갑이 돈이 없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어른한테 이르게 돼서. 근데 돈을 안 갚아. 그러면 어디 경매가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서 남의 토지에 건물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어른 갑한테 뭐예요? 건물을 철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있어야 되겠죠. 건물이 그러면 철거가 된다면 사회적 대손실이 발생해. 그러면 어른 사회적 대손실을 막아야 돼, 안 막아요? 막아야죠. 그래서 여기다 써 마무리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민법의 법정지상권의 문제는 왜 발생하느냐? 토지의 건물이 이원화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법정지상권은 매년 출제가 되거든. 별표가 5개짜리야? 5개짜리. 그러면 결론적으로 갑은 어른 그러면 갑한테 건물을 철거할 수 없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법정지상권의 문제는 왜 발생해? 토지와 건물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봅시다. 법정지상권은 봐봐요. 그러면 출발해. 어떤 사람은 애우지도 않아. 봐봐요. 요거. 그러면 자 법정지상의 1단계 요건 토지하고 건물이 뭐예요? 동일소유자야 돼. 동일소유자.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돼.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인정되는 게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잡았으니까 현행민법은 토지와 건물의 별개. 그래서 별개의 독립한 건물권 결정하여. 그러면 우리 등기부는 몇 종류 있다? 2종류.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의 대상 토지와 건물과 임목분이다. OX, X. 토지와 건물뿐이다.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 이원화되어 있고 동일 지번상의 토지 등기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복잡한 무슨 문제가 나온다? 법정지상권.
자, 그렇다면 7번이 나오는지 궁금해요, 저도. 등기와 대장의 이완화. 너 요거는 뭐와의 관계를 잡아야 돼? 지적과 등기의 관계를 잡아야 돼. 지적하고 등기의 관계.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나라는, 자, 지적제도, 등기제도가 몇 하나 되어 있다? 이완화. 그래서 우리 공시법령에는 요거 항상 생각해야 돼. 생각해줘야 돼요. 문제를 풀면서. 자, 그러면 한번 그 옆에다 쓸 사람은 쓰고 안 써도 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 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 자, 대장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등기부는 권리죠. 지목이 바뀌어서 뭐가 바뀌어? 대장이 먼저 바뀌어. 그러면 대장이 먼저 바뀌고 등기부가 뒤에 바뀌었다. 상호 일치시키는 되는. 이건 무슨 점? 등기 촉탁제도. 등기 촉탁제도. 거꾸로 하면 촉탁 등기. 그죠? 그러면 그러면 등기부 어디가 바뀔까요? 표제부. 그럼 표제부는 몇 개월이야? 1개월. 그죠? 1개월. 대장과 등기부 이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번에는 뭐예요? 그러면 권리관계 소유자가 바뀌었어. 그러면 선등기 뭐가 되죠? 후대장 일치시키죠. 이걸 뭐라고 그래? 등기 필통지제도. 등기를 맞췄다고 통지해 주는 거. 그러면 무슨 변동이 있어야 돼? 소유권의 변동. 그럼 작년에 뭐예요? 요 관계가 뭐예요? 그럼 요 관계가 세 문제가 출제됐다고. 그럼 봐봐요. 선대장 후등기 무슨 촉탁? 등기 촉탁. 그러면 선등기 후대장 뭐예요? 등기 필통지 제도라. 근데 이걸 좀 등기 필통지 제도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써요. 사실의 등기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요 관계. 그러면 요 관계가 하면 뭐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대장과 등기부가 이완화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는 대장과 등기부를 매단화하자. 일원화하자. 개선 방안이. 그러니까 대장과 등기부를 일원화하도록 노력한 사람이 누구냐? 김대중 대통령이거든. 실패했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한번 까대야 돼. 뭐예요? 해야 돼. 뭐예요? 무서워서 한번 절대 계획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 이제 잡으니까 이제 글씨가 살아서 움직인다고. 그럼 줄쳐놓을 필요는 없겠죠. 봐봐요. 현행법은 동일한 토지 건물에 관해서 공시대장, 대장, 여기에다 행간표가 등기부 그러면 이원화 체계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 등기는 그러면 권리관계를 공시하고 여기 딱 그래서 자기가 줄을 딱 깔아야죠. 그러면 각종 대장은 무슨 관계다? 사실관계를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면 읽을 때 등기는 무슨 관계? 권리관계, 대장, 사실관계 거죠. 그러면 요 내용이 이제 요 내용일 거야. 분명히 관계를. 지금 우리가 잠든 사이에 뭐에 등기소하고 대장, 지적소관상 탁탁탁탁탁탁탁 하고 있다고 지금. 문제를 풀 때.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줄쳐놓을 필요 없죠. 그러면 권리관계 변동을 등기부를 기초로. 여기 봐봐. 권리관계는 요거요. 그러면 출제원은 요걸 뭘로 장난칠까요? 대장을 기초로 이렇게 장난칠 거 아니에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을 정리하고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하나 써놔야 되겠죠. 뭐라고 써놔야 돼? 요거.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뭐예요? 간단하게 줄이면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관계 변동 요거 대장을 기초로 해서 등기부를 정리하고 여기 잘라요. 여기 무슨 촉탁이야? 등기 촉탁. 그죠? 그러면 등기법에서는 뭐라고 배워? 촉탁 등기 이렇게 배워. 양자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등기부의 대장이 이원화되어 있는 관계로 양자서의 불일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요거 딱 해서 요 관계를 잡으니 요 관계는 항상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 되어 있다? 이원화. 선대장 후등기 무슨 촉탁? 등기 촉탁. 그러면 선등기 후대장 요거까지 외우면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그러면 작년에 모의고사 학원 모의고사 우리 볼 때 봐봐요. 자, 등기 필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읽어봐요.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걸 찾아라.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가시지방다. 가시지방 3개 대봐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그러면 소유권, 이익권리,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자꾸 사람들이 터져서 올해는 안 되겠다 해서 작년에 다 코치를 해봤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각. 요걸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를 뭐라고 그런다? 등기 필통지 제도.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딱 잡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국가 배상 책임.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 기초공사를 해놔야 돼요. 저번에 이제 아는 사람은 쓸 필요 없고, 배상과 보상의 차이죠. 배상은 이법 손해. 보상은 적법 손해. 그렇죠. 적법 손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거 무슨 행위죠? 이법은 무슨 것이요? 고의 가실 거죠. 고의 가실. 자, 근데 문제는, 등기법의 문제는 바로 뭐예요? 배상 규정이 없어.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등기관 그러지 말고 공무원 그래봐. 때와 장소에서. 그러면 등기관은 그러면, 자, 그래서 부동산 등기는 등기소에 뭐하러 가요? 신청하러. 등기관한테는 접수. 그때는 접수. 이게 단어들이 맞아야 돼. 단어들이 맞아야 돼요.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등기관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무원이죠.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등기관이 입법행위를 했어. 그렇죠? 입법행위를 해서 그러면 국가 읽어봐요. 배상 책임법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기관도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과 관련돼 여기에다 행강 편찬하여 고의 가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승인을 갈 때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래서 국가배상법으로 가고요. 여기 봐봐요. 이 등기관은 어떻게 돈이 있어 없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등기관은 봐봐요. 업무 처리할 때 잘못하면 손이 덜덜덜덜 떨 거잖아요. 그러면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관이 손해를 입법행위를 해서 그러면 국가가 일단 구상을 해줘. 구상을 해줘요. 그러면 등기관이 배상해주고 그러면 국가는 누구한테? 등기관한테 뭘 행사하러 간다? 그게 바로 구상권이라는 거예요. 구상권. 자, 그러면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이 경우 등기관 요거 행강 편찬하 고의나 중과실. 중과실이야. 경과실이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경과실까지 국가배상 책임이 나온다면 공무원들이 철저히 업무를 안 해. 오히려 철바풍이 된다고. 그러니까 고의나 중과실 안에서 무슨 권을 행사하지? 구상권을 행사하지. 구상권을. 자, 그래서 요거 시험에 이제 간혹가다 요거 중과실을 경과실로 장난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국가가 먼저 배상해주고 등기관한테 뭐 세상 공짜가 없어. 그러면 국가는 등기관한테 뭐하러 간다? 구상권. 그게 구상권이야.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 자, 제2절 뭐가 나왔죠? 부동산 등기의 종류. 요거 지금 우리 등기제도의 특징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제 등기책을 읽어나가야 돼. 등기법 기본서를.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의 종류 요거는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